2017년 대비 EBS 수능 특강 문학에 있는 고전 시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도화가가 나와 있는데요. 공무도화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대가요에 속합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대가요를 공부 안 하는 친구는 없겠죠. 고대가요는 공무도화가가 있고요. 공무도화가, 그리고 구지가, 황조가, 그리고 정읍사, 이렇게 네 작품이 있습니다. 구지가 이후에 약 700년 후에 해가라는 작품이 신라시대 때 나오는데, 이것까지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준다면 고대가요를 다 끝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정읍사, 이렇게 네 가지를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중에서 우리는 오늘 공무도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도화가는 여기 보이시는 한자가 있죠. 이렇게 한역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자로 번역했다는 뜻이고요. 한문을 사용해서 썼습니다. 과거에 이제 공무도화가는 우리말로 불렸을 텐데 적을 수 있는 표기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무도화가를 부른 사람은 백수강부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수강부가 머리가 하얀 미친 남편이죠. 근데 그 머리가 하얀 미친 남편이 백수강부가 물에 빠져서 죽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물입니다. 이 모습을 이 사람의 아내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백수강부가 물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아내가 보면서 자기의 이미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 죽고 있는 모습을 아내가 슬픈 마음으로 보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또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목격하죠. 그래서 이 너무너무 슬픈 장면을 집에 돌아와 자신의 아내에게, 아내가 여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옥이라는 사람에게 이 장면, 이렇게 슬픈 노래를 이 여자가 불렀다라는 것을 말해주자, 이 아내의 여옥이 공후라는 악기를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공후인이라고도 불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배경설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고대가요들은 배경설화 안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공무도화는 그 네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셨네. 물에 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 짧게 되어 있지만 공부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이 임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죠. 그리고 물이 3번 나옵니다. 물. 그래서 첫 번째 물, 두 번째 물, 세 번째 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는 것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은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신 물 건너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은 그의 물을 건너셨습니다. 그래서 이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 보시면 물에 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물은 죽음이 되겠죠. 동일한 물이라는 이 사물이 사랑이 되었다가 이별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죽음이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바로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도화가에서는 이 물의 상징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에서 이별에서 죽음으로 상징이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 여인이 가시님, 돌아가셨죠. 죽은 님을 어이할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화자의 정서가 나오죠. 화자의 정서는 바로 체념입니다. 돌아가신 님을 어이할꼬.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게 뭐 그 죽음, 이별을 극복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당연히 오답이겠죠. 그래서 이 여성은 지금 체념의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념의 정서를 가진 작품이 공무도화가를 시초로 해서 계속 지금 현대까지도 이 작품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의 정서라고 하고, 공무도화가부터 정읍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송이, 고려시대로 오면 송이, 그리고 많은 고려가요들, 가시리 등, 동동, 이런 것들도 한의 정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 기녀시조들 있죠? 황진이의 기녀시조 같은 것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 김소월의 진달래꽃,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한해정서를 전통적으로 쭉 적어본 작품들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모도화가는 그 집단무가였습니다. 집단무가에서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개인 서정시로 발전돼가는 형태. 그래서 뭐 최초의 서정시다라고 하는 뭐 설도 좀 있긴 하지만 황조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황조가가 조금 더 정확하게 개인 서정시라고 하고 공모도화가는 이 과도기적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서정시, 그래서 서정적이다 하는 성격이 들어오는 것까지 공부하시면 되겠네요.